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에서 Part 7을 담당하고 있는 표희정입니다. 오늘 최신 업데이트 강의로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뭐 같이 공부해 볼 거냐면 아티클 전략하고 문제 10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그 아티클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 전략을 먼저 좀 잡으면서 가보도록 할 건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강조 계속 해도 되는 아주 중요 사항이죠. 제목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제목은 사실 주제 목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주면 여러분 읽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고 일단 출발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 속에서 실제 주제 목적이 꽤 보였던 것들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자, Dodd라는 업체가 카메라 서프라이즈를 할 준비가 되다. 자, 포이스트라는 단어가 뭐뭐 할 태세를 갖춘 준비가 된 이 정도의 의미니까 그럼 Dodd라는 업체가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놀래킬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어떤 얘기가 흐를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냐면 이 Dodd라는 업체가 출시하게 될 예정인 카메라에 대해서 뭔가 소개하거나 특징 얘기하거나 뭐 계획을 얘기하거나 이런 식의 얘기가 흐를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고 가면 땡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뭘 보고했냐면 실제 record breaking이니까 기록적인 여름 온도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여름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얘기가 흐를 것 같다. 뭐 이런 예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요 T라는 요 옷 관련 업체인가 봐요. apparel이라고 나왔으니까 요 업체가 어머 슬픈 소식인데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니까 폐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실제 폐업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얘기가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냐면 일단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한 소개하고 왜 망했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망한 후에 어떤 영향이나 요 계획과 관련해서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요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 있으면 이런 식의 제목이 좀 구체적 제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읽고 출발하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글, 만약에 여러분 기사가 모든 기사문이 사실 제목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없어도 전반부를 통해서 주제 목적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 쪽에 주제 목적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 한 90% 정도 돼요. 그래서 앞부분 보시고 주제 목적 보이면 주제 목적 문제 나왔을 때 연결하셔가지고 정답 잘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기사문은 사실 끝까지 읽어야 주제 목적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전반 쪽에 많이 깔리는데 만약에 전반 쪽에 없으면 중반 정도까지 읽으면 보통 주제 목적이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앞쪽 부분 보면서 주제 목적 파악하시고 만약에 주제 목적이 앞쪽에서 안 보이면 조금 더 읽고 주제 목적 보이면 주제 목적 문제, 주제 목적 정답은 찾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이름 관련 정보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소재,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우리 기사글 읽을 때 고유명사가 많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리죠. 보통 기사에 잘 나오는 고유명사가 어떤 애들이 잘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회사명, 아니면 사람명, 아니면 지역명 이런 고유명사가 잘 깔린단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나 사람 이름이 질문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니라고 얘기했어. 얘가 만약에 그 기사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소재라고 한다면 딱히 뭐가 되진 않아요? 키워드가 되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하고 비교해서 풀게 되는 전체형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존슨이 누구일 것 같아 이런 식의 질문. 근데 존슨이 누군지 봤더니 그 글의 주인공 소재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럼 얘가 누구야? 당연히 소재 아니니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지문을 읽어 나가다가 요 존슨이란 이름 보이면 이 사람의 직업이나 직책 묻는 문제 아니겠어요? Who most likely is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책 이나 직업 같은 거 연결하셔가지고 정답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이제 지문의 흐름의 패턴인데요. 기사의 후반부는 계획이나 전망 예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보통 Part 7에 나오는 지문은 있잖아요. 뒤쪽에 미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미래 얘기는 앞으로의 행동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흐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러면 기사글에서는 특히나 계획이나 어떤 전망 예상 같은 걸로 마무리가 잘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미트라의 계획이 뭐냐? 만약에 요런 문제, 계획 문제인데 만약에 4문제짜리 싱글 패시지에서 제일 문제 많은 게 4문제짜리잖아요. 그 4문제짜리에서 얘가 마지막 4번 문제 나왔다. 근데 계획 문제야. 그러면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거 후반이다라고 향기 맡으면서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 ETS가 문제 내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게 절대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뉴 시스템이 커스터머한테 제공하게 되는 benefit 아닌 거 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것도 만약에 마지막 문제 나왔다면 이 고객들께 제공이 될 수 있는 혜택이 여러 개 나왔겠죠. 여러 개. 왜요? 난 문제니까. 그럼 여러 개 나왔으면 그 여러 개 나와 있는 그 뭉탱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하고 보기하고만 비교해서 정답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본이지만 제가 또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휘력이 탄탄해야 한다. 여러분 그 이메일 편지, 공지, 아니면 회람, 요런 지문들에 비해서 확실히 기사가 어휘의 구성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어휘의 구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어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모른다면 당연히 의미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이 단어 이게 모르는 단어가 많지? 이 지문 어렵네? 이렇게 조금 당혹스러우실 수 있고 그 당혹감은 나한테 또 뭘 안겨주냐면 이거 좀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다치면 사실 사람의 심리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잘 안 읽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력을 탄탄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화책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토익 준비하시니까. 그 노랭이 복화책 있죠? 저희 해커스 그 노랭이 복화책 그게 30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 2씩은 표제어 꼭 외워주셔야 돼요. 표제어. 그러니까 30일을 그럼 표제어 2개씩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보름 정도면 1회독 하실 수 있잖아요. 1회독하고 2회독하고 3회독하고 한 3, 4회독 정도 하시면 표제어에서 모르는 단어 거의 없어지실 거거든요. 그 표제어에서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졌을 때쯤에 뒤쪽에 있는 800, 900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어휘 공부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중요한 팁 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역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설명으로 전략은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파트 7 지문 읽으실 때 내용 중심으로 지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내용 중심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파트 7 지문 읽으실 때 해석 중심으로 읽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해석 중심으로 읽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문장 하나 딱 가져다 놨었을 때 끊어 읽기는 되게 열심히 하시고 주어, 동사 꾸미며 주어, 동사 꾸미며 이런 건 되게 열심히 잘 보시는데 정작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지문의 이해도가 높아야 되는 전체형 문제 같은 거에선 사실 정답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고 거기서 자꾸 시간이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읽는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이런 거 제시해 드려야죠. 그럼 내용 중심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가장 키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지문 공부하실 때 서머리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이거 진짜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머리 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과제 부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문제 푸실 부분을 딱 펴놓으시고 하루에 두세 지문 정도만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세요. 보통은 단락이 3개 이상짜리가 좋기는 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기사가 있고 단락이 이렇게 3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만약에 3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요 지문만 일단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문제짜리니까 문제당 1분제면 되니까 한 3분 정도 재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3분 스탑워치 딱 켜놓으시고 요거를 푸세요. 푸시는 건 여태까지 푸시던 대로
대로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푸신 직후에 채점 바로 하지 마시고, 채점은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채점 바로 하지 마시고 단락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이 요약하는 건 왜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연습이 되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건 내가 이 지문을 읽은 직후에 요약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그 내용에 더 집중하려고 의식적으로 신경 쓰게 됩니다. 그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점점점 내용 중심으로 읽으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럼 제가 보통 이렇게 서머리 하라고,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이 서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럼 서머리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어떤 생각 많이 하시냐면, 아니 뭐 서머리까지 해야 돼. 서머리 내가 지금 문제 풀기도 바쁘고 리뷰하기도 바쁜데 서머리까지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서머리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옆에 내가 방금 읽었던 이 지문의 내용을 기억나는 만큼 아주 간단하게만 적으시고요. 다 자세히 적으실 필요 없어요. 요 내가 간단하게 적고 나서 그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나는 만큼만 머릿속에 혼자 그냥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빨리 이 지문을 읽은 직후에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지문이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었지? 어떤 내용이었지라는 걸 조금 더 기억을 해보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면 진짜로 효과 좋아요.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이 서머리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꿀팁 드렸으니까 꼭 요거 해보세요. 자, 이제는 제가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당연히 문제 푸시고 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 자료란 가시면은 거기에 제가 요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딱 10분 재고서 먼저 문제 푸시고 나서 제가 지금 해설 드리는 이거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갔다 오세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푸셨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고 바로 이제 해설 들어가 볼게요. 일단 article인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제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제목에서 주제 목적이 한 개가 나나 봤더니 맥케이라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acquired a new, new는 새로라는 뜻이고요. 새로이 acquired라고 했으니까 인수되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 자주 나온다는 인수를 알리는 글이구나 라고 잡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가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목만 봐도 정답이 조금 보이셨던 거. 그렇죠? 왜? 인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기를 쭉 보시면 인수 관련 얘기가 사실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찾으셨으면 너무 아름답지만 만약에 제목을 통해서 약간 어려우셨다면 첫 단락 읽으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보시면 여러분 요게 아까 전에 제목에 나왔던 그 회사 아니던가요? 그쵸?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지금 3문제짜리고 얘가 딱히 키워드가 되지 않는 전체형 문제인데 3문제 중에 딱 중간에 2번에 나왔잖아요. 2번 중간에 있는 번호. 그러면 지금 그거 단락 여러분 크게 보세요. 단락이 총 5개죠. 그럼 5개면 한 반 정도 읽고 보기 가셔서 정답이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보세요. 지금 그러면 5단락이니까 한 3단락 정도까지 읽고 저하고 같이 보기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있는 단락 가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글로벌 스낵 푸드 자이언트니까 스낵 푸드 큰 업체인가 봐요. G라는 이 업체가 뭘 발표했냐면 이 업체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아까 나왔던 그 맥케이 엔터테인먼트사, 그 엔터테인먼트사를 덴마크의 회사 C라는 투자 회사에 팔 거다라고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뭐를 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업체 팔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습니까? 정답 A번 가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 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 표현이 정말로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싹 정리는 해드릴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우리 제목에 acquire 이란 표현도 인수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urchase 보이세요? purchase가 인수 또는 인수하다가 다 됩니다. 요것도 제 표현이 사실 가능한 표현인데 그럼 이 인수가 이 인수 가격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5억 달러의 캐시 페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이 투자 회사에 투자가 있나 봐요. 한 3억 달러 정도의 요 투자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18억 달러의 가치의 딜로서 팔아버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가시면 요 계약의 조건 아래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현 또 등장하네요. 정말 많이 나오죠. terms라고 하면 조건. 조건은 동의어로 자주 등장하죠. 특히 conditions라고는 정말 많이 나오고 provisions라고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기억하면 또 고득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약의 조건 아래 C라는 이 투자 회사가 이 G라는 업체 subsidiary 요런 단어 외워야 된다고. 이런 단어 어렵잖아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가 아들 자자니까 보통 한 계열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계열사인 Mackay Entertainment라는 회사를 인수할 거다. 여기요. 또 나왔어요. 아까 봤던 거고 acquire 다시 한번 표시해 두시고 요 Mackay Entertainment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세 번째로 제일 큰 운영 업체다. Family Entertainment Park에 미국에서요. 근데 이 업체가 실제 대략 2,200만 정도의 연간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어디에? 9개 파크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 맥케이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업체가 9개의 테마파크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업체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달러 가시면 이 EP라는 요 G라는 인수한 회사의 대변인인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케이 엔터테인먼트는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well run 이란 표현은 뭐라고 재표현 가능하냐면 well operated하고 뜻 똑같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뭐에 탄탄한 명성이 있다? 탄탄한 명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구나. 자, 그럼 solid가 무슨 뜻이에요? 탄탄한 이런 뜻이라서 여기서 동의어 나오면 사운드 나옵니다. 사운드가 여러분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얘가 뭐 건전한, 튼튼한 요런 또는 여기처럼 탄탄한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건강한이라는 뜻도 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뜻의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는 게 사운드예요. 아시겠죠? 형용사로 쓰이면 어쨌든 요건 동의어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탄탄한 명성이 있어서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회사가 뭐하고 같은 분야가 아니냐면 우리의 주된 산업과 같은 분야, 우리의 주된 사업과 같은 분야는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G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였어요? 그쵸? 스낵 푸드 자이언트였잖아요. 그래서 스낵 업체, 스낵 제품 같은 거 파는 이런 음식 관련 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사업과는 좀 같은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테마파크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어 기쁘냐면 relinquish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다, 내주다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을 C라는 이 업체에 내주게 돼서 우리 굉장히 기쁘다. 근데 이 C라는 업체는 말이죠. 뭐를 보여줬냐면 이해를 보여줬다? 이 업계의 이해를 보여줬고 전략적인 비전도 제공해줬다. 이 맥케이 엔터테인먼트의 성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 C라는 인수한 업체 CEO 토마스란 이 남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기쁘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서 기쁘다 G란 이 업체하고 요 맥케이 엔터테인먼트 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뭘로 발전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냐면 자산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앞으로 수년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시고 바로 우리 2번 가셔서 보기를 보는데 요 맥케이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업체라고요? 아까 봤죠? 테마파크 운영자라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쵸? 요거 보신 거 확인 그대로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파크스 몇 개라고요? 9개. 9개의 파크스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맞잖아요. 그래서 A하고 C는 바로 소거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라고 얘기가 들어가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누구한테 팔아버렸다고요? 그 덴마크 회사 C라는 업체한테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C라는 업체의 소유가 될 거다? 맞잖아요. 그쵸? 그럼 D까지 소거가 되는데 여기 B는요, 여러분. B번 보기는 틀린 정보예요. 언급 안 된 정보는 아니고 틀린 정보예요. 왜냐면 적은 수익을 낸다? 아니, 여기 아까 셋째 단락 우리 읽으셨을 때 뭐라고 나왔던 걸 기억나셔야 되냐면 분명히 이 메이케 엔터테인먼트는 되게 잘 되고 있는 회사고 되게 탄탄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잘 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번은 틀린 정보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정답은 B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3번 문제가요. 요런 애들 어때요? 땡큐 이렇게 또 연발이 되시죠. 왜냐면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니에요? 6년 전 고마워 키워드 너무 키워드스럽고 자 그러면 넷째 단락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요 G라는 업체가 처음에 인수했다 맥케이 엔터테인먼트를 언제냐면 여기 또 나와요. 요 바이 아웃도 인수하다라는 정말 잘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 맥케이 푸드라는 controlling firm 여러분 controlling firm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parent company. 아까 우리 subsidiary 기억나세요? subsidiary가 자회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거는 모 회사예요. 컨트롤링을 하고 있는 회사. 즉, 맥케이 엔터테인먼트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 회사 맥케이 푸드를 6년 전에 인수했었을 때 그 자회사인 맥케이 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하게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G라는 요 음식 관련 업체가 맥케이 푸드사를 인수를 6년 전에 한 건데 요 업체에 또 뭐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맥케이 엔터테인먼트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결국은 인수하게 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년 전에 인수했다는 얘기니까 자 3번 다시 가셔가지고 봤더니 그러면 이 G라는 업체가 food company 어떤 회사? 요 회사요. 요 회사를 6년 전에 took over 뭐 했다? 책임지게 됐다. 즉 인수했다라는 얘기니까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A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전혀 언급 없고요. 요 문제는 그래도 괜찮으셨죠?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제가 인수 관련 표현이 너무 잘 나온다고 했고 지금 이 지문 속에서도 정말 많이 재표현이 됐죠? 정리할 때 됐어요. 자 인수하다가 지금 정리 쫙 하세요. acquire purchase 그 다음에 ownership을 누구누구한테 내어주다 포기하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요게 인수해버렸다 팔아버렸다 정도의 의미로서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buy out 지금 여기 나왔던 거 그렇죠? 그리고 take over 아까 보기 나왔던 거 A번에 요 take over의 기본 뜻은 책임지다니까 A란 회사가 B란 회사 책임지게 됐으면 인수한다는 얘기니까 요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렇게 얘기가 이어져요. 흐름을 좀 마지막까지 그냥 볼게요. 세 문제 다 풀었지만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할 시간을 조금 이따 가질 거라서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실제 이 회사가 다양한 종류의 유명한 스낵 브랜드를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맥케이 거를 포함해서 왜요? 맥케이도 당연히 인수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도 당연히 이 G라는 업체가 팔고 있겠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C라는 이 덴마크 업체 같은 경우는요.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분야에 하면서 실제 그 다양한 회사들이 미디어 회사, 비디오 게임 제작 회사, 뭐 호텔, 리조트 같은 것까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투자 회사라고 했고. 자,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 뭐라고 하냐면 요 스티븐이라는 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분석가인데요. 얘가 Financial Advisor, M이라는 은행을 대표하는 요 재무 고문으로서 acted, 근무한. 여러분 이 act는요. 뭐뭐로 근무하다, 뭐뭐로 활동하다 이런 의미로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뭐로 근무하다 하면 생각나는 그 단어 work as라고 재표현되고요. 요거 너무 중요해요. serve도 근무하다라는 뜻으로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동의어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M이라는 은행을 대표하는 재무고문으로 이 근무했던 요 스티븐이라는 요 분석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가 두 회사한테 다 beneficial 도움이 될 거다. G라는 요 인수한 업체가 팔아버린 업체는 아마도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게 될 거냐면 확장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거다. 주 생산 라인에. 그 와중에 이 인수한 C라는 이 투자 회사는 뭐 하게 될 거냐면 맥케이 오퍼레이션, 이 맥케이란 업체의 운영을 간소화하려고 할 거다.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profitable, 수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서머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보시기 전에 본인께서 먼저 서머리 해보시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먼저 서머리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서머리가 그렇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적고 내용 기억나는 만큼만 되뇌어 보라고. 그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이 메이케이 엔터테인먼트가 매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G라는 업체가 어떤 덴마크 투자회사한테 팔아버렸다 그랬지? 얼마였더라? 18억인가? 뭐 그 정도 달러 주고서 팔았다고 한 것 같아. 요 정도 내용은 그냥 머릿속에 기억나는 만큼만 되뇌어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이 메이케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래서 9개의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런 테마파크 운영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죠? 그리고 매각 이유 얘기해야죠. 그래서 매각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이 G라는 음식 관련 업체의 주된 주력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팔아버린다. 그리고 요 C라는 그 투자 회사가 실제 굉장히 잘 발전시킬 것 같아서 그 매각해버렸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두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나왔던 거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G라는 그 음식 업체는 실제 맥케이 푸드를 인수하면서 뭐 하게 됐다? 인수하면서 더 많은 유명한 브랜드 제품 같은 걸 팔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C라는 그 투자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는 여러 분야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요. 역시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계획은 뭐였냐면 일단 그 G라는 업체는 자기네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거고 요 인수한 덴마크 업체 같은 경우는 역시 더 수익을 내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시고요. 세부 정보는 기억나는 만큼만 되뇌어보는 게 서머리예요. 누구한테 보고서 제출하고 이렇게 뭐 화려하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지문을 되뇌어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강조할게 단락은 기사문에서 내용적인 흐름, 줄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흐름을 타면서 읽어야 돼요. 첫 단락 읽고 얘가 매각됐구나. 근데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회사구나. 근데 매각의 이유는 이거였구나. 그래서 매각해버렸구나. 이 두 회사는 이런 회사였구나. 그리고 계획은 이렇구나. 이렇게까지.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읽는 요 행위 굉장히 내용 중심으로 읽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트 이중 지문 가보도록 할게요. 연계 지문이죠. 자, article하고 웹페이지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요거 아까 표쌤이 보여줬던 그 제목이다. 이런 생각 드세요? 요거 제가 여러분 요거 왜 밑줄 그어놨냐면 아까 제가 이 단어 뜻 알려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려고. 자, Dodd라는 회사가 카메라로 놀랠 준비가 되다. 놀래킬 준비가 되다. 그쵸? 그래서 뭐뭐의 태세를 갖춘 뭐뭐 할 준비가 된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지문이 뭔가 카메라 서프라이즈와 관련해서 얘기하려나? 이런 생각 정도는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fastglass.com에서 카메라 쪽에 클릭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구나. 첫 번째 지문과 그렇게 이제 읽어내시고 각각의 제품, 그 다음에 출시 날짜, 가격,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있는 웹페이지 같아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것까지 좀 눈치채 주시는 거 너무 좋냐면 이렇게 표나 카테고리에 나열된 정보를 가지고 연계형 문제 만든다. 이거 제가 인강에서 많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것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7번은 연계형 문제의 향기가 막 풍긴다.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4번 문제가 뭐냐면 이 article에서 Dodd란 업체에 대해서 언급한 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1번 지문 가실 거고요. 5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CEE에 대해서 기대하냐라고 얘기하네요.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12번째 annual 가전제품 엑스트라바간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화려한 축제
뭐 이런 뜻인데 뭐 요거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요게 아까 내가 그 5번 질문에서 봤던 그 CEE라는 행사구나라는 거 일단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자제품 같은 거 소개해주는 연례 행사인가 보다. 그리고 언제나 주기가 나오면 일단 주기는 반짝하고 잘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보기에 깔려있는 정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실제 문제하고 연결 잘 되니까 이런 거 이거 연례 행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요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11월 15일 날 열린다. 어떤 호텔에서. 근데 이번 연도의 이벤트가 굉장히 뭐가 된대요? 기대된다. 어머, 이거 look forward to 하고 연결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대가 되냐면 확정된 참석. 누가 참석한다라고 했냐면 로렌스 미셸이라는 요 여자.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유명한 CEO다. 이 국제 상업 업체 이커머스 회사의 CEO인가 봐요. 유명한 이 CEO가 참석한다라는 게 알려졌나 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나 보다. 러신 그룹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파티시펀트 분들은 또 뭐도 기대하고 있냐면요. 요 뉴 카메라 어떤 회사요? 아까 제목에 나왔던 그 회사. 이 다드란 회사의 뉴 카메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 업체, 요 다드란 업체가 요 이벤트, 요 행사겠죠. 이 행사에서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업체, 이 다드란 업체가 요 행사 참여해가지고 뭐 공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뉴 카메라 공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자, 정답 찾아볼게요. 그럼 다드란 회사에 대해서 언급된 거. 여러분 요거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냐면 모르겠고 요거. Yearly Trade Fair에 참여할 거다. 맞잖아요. 정답 C번 가시면 되겠네요. C번.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드 페어 같은 게 뭐냐면요. 굳이 뭐 무역 박람회 이러지 마시고요. 이 업계 관련 어떤 박람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제품 관련 페어니까 전자제품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뭔가 약간 광고하는 느낌으로 소개도 하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이런 행사장 있죠. 그런 걸 보통 이런 트레이드 페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트레이드 페어이라고 해도 되고 뭐 트레이드 쇼라고 해도 되고 엑스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레이드 쇼, 이얼리라는 거 아까 봤던 그 정보,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정보, 연례 이 트레이드 페어에 참여할 거 맞죠? 정답 C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에 가시면 왜 C를 기대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쵸? 아까 봤던 그 여자, 그 비즈니스 리더, 유명한 CEO, 요 로렌스란 여자가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C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참석한다고 해서. 그럼 너무 중요한데 뭐 famous가 renowned라고 재편되는 거. 그쵸? 요게 요렇게 사실 재편돼서 정답 나온 거죠? 너무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이건 강조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유명한이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들 제가 또 쭉 한번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모르시는 표현 있으면 정말 꼭 외우셔야 돼요. 요게 뭐 물론 eminent 같은 어려운 단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요런 거 celebrated 막 봤는데 기념 이렇게 하면 너무 슬퍼.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유명한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유명한이란 뜻으로 쓰이는 거 꼭 정리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갈 건데, 자, 이 웹페이지에 이 패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암시가 되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7번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멀리서도 약간 연경 문제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 어떤 카메라가 다드란 회사에 의해서 출시가 된 카메라일 것 같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1번 지문에 가서 특징 보고 2번째 지문에 가서 그 언급된 특징에 일치하는 카메라 찾으면 게임 끝이에요. 자, 요런 데서 시간 줄여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둘째 단락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니스라는 여자가 뭐를 쓴대요? 인기 있는 monthly technology 블로그니까 그 fast glass라는 인기 있는 월별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블로그를 쓰는 이 fast glass라는 이 블로그를 쓰는 이 제니스라는 여자가 최근에 뭐라고 이제 예상을 했냐면 만약에 다드란 회사가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한다면 이 행사장 에서 evoke 할 거다. evoke가 연상시키다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기억을 되살리다. 그래서 작년에 그 놀라운 출시를
기억나게 할 거다. 월 윈도우 텔레비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행사장에서 뭔가 사람들이 엄청 와, 이 제품 뭐야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었나 봐요. 그런 서프라이즈 릴리즈를 기억나게 할 거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거란 얘기예요? 출시가 되면 뉴 카메라 이제 출시되는 거 이제 알려주면 너무 놀랄 거야. 와, 이거 되게 어메이징한 제품인데?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녀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이 회사 직원에 따르면 이 뉴 카메라가 뭐가 있대요? Power capability, 그러니까 이게 전원이죠. 향상된 전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저분들이 700장 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한 번 충전해서. 그리고 4시간 정도 비디오 촬영도 가능하다. 이거 보는 순간 뭔 생각 들어야 돼요? 아, 바로 두 번째 지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파워 케이퍼빌리티 좋은 700장까지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거 눈에 너무 띄니까 그 카메라 찾으면 7번은 게임 끝이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 6번 먼저 보실 건데 패스트 글라스에 대해서 암시되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기 있는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well liked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좋음을 받는 거니까 아, 사람들이 좋아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C번 확인되시고 아까 monthly 보셨나요? monthly니까 regularly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요 정도 소거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두 번째 질문 보시면 best glass에서 top choices라고 하면서 실제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아, best camera available on the market이니까 아, 이 시장에 출시가 된 최고의 카메라들의 리뷰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밑에 실제 카메라가 쫙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패스트 글라스라는 이 블로그는 전자제품에 대해서 평가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어서 요건 2번 지문에서 확인하시고 얘네는 1번 지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여러분 봤던 요거 보시면 아까 전에 요거죠. 여기 보시면 뭐가 없어요? 랩탑은 없잖아요. 그쵸? 랩탑 없으니까 아, 랩탑에 대해서 리뷰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D번이 정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죠. 700장까지 사진 찍을 수 있다. 들고 가라고요. 봤더니 750장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다시 그 충전하지 않고도 그런 얘기니까 요거잖아요. battery life가 너무 좋다. battery life.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power capabilities. 그죠? 그래서 아, 요 제품이 실제 Dodd라는 회사가 낸 그 제품이구나. 그래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A가 정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마지막 문제 가볼 건데요. 8번 문제는 요 제품하고요. 그쵸? 요 제품하고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 제품들의 공통점만 찝으면 되니까 바로 두 번째 질문 가셔서 이 두 개 비교해보면 이 첫 번째 있는 애는 뭐냐면 뭘 가지고 있다.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다? 이 카메라하고 이 차저를 담을 수 있는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요. 그것도 같이 주나 보다. 그쵸?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 미니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실제 포함이 돼 있나 봐요. 역시. 근데 요게 뭐 할 수 있도록 하냐면 실제 그 물 속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다. 좋네요. 어쨌든 두 개 다 어떤 케이스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제 딱 보기 보셨을 때 아, 두 개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히 고안된 액세서리즈. 그 액세서리즈가 뭐예요? 백이죠. 그래서 그 백을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이니까 8번 문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T번 이렇게 바로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5문제 쭉 푸셨는데 연계형 문제가 어디 났어요? 6번하고 7번 연계형 문제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보셨고요. 자, 하나 더. 제가 플러스 문제까지 준비한 거 보세요. 자, 보시면 그럼 요 아까 봤던 요 여자 있잖아요. 제니스란 이 여자가 누구일 것 같아라고 했는데 얘가 블로그 작성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블로그에서 어떤 특정 제품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뭔가 논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영어로 commentat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답은 B. 여기서 뭐까지는 알 수 없냐면 기자인지까지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연구자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B번이 가장 적합
적합한 제표현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evoke란 이 단어의 동의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아까 해석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실제 이 나드란 회사가 새로운 카메라를 출시한다면 이 행사장에서 뭐를 기억나게 할 거냐면 기억나게 하다 한 개밖에 없어요. 정답 몇 번이요? A번입니다. 너무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recall. 여러분 recall이 무슨 뜻이 있어요? 뭔가 전자제품 같은 회사에서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리콜한다고 하잖아요. 회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다, 기억을 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 A. 이렇게까지 제가 좀 짚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우리 지문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궁금해하시면서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보면 정말 팔세본은 그냥 읽기조차가 싫어. 읽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일단 들어가는 그 순간 자체가 짜증이 나. 뭐 이러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는데 정말 약간 이런 자세 어때요? 파트 7은 한 지문 한 지문이 완전한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딱 그 지문 들어갈 때 좀 긍정적으로 이번엔 무슨 이야기가 담겼을까? 이번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궁금해하시면서 읽는 거. 그렇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영향이 있어서 내가 긍정적으로 읽고자 하면 더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고 더 기억이 또 잘 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마지막 체크 포인트예요. 내용의 흐름 타면서 읽는 거. 그래서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이 지문을 궁금해하시면서 줄거리를 파악하고 기억하면서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기사는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니까 내가 그 지문 읽을 때 궁금해하고 아주 의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면서 읽는 해석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읽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것까지 강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업데이트 강의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도움 되셨다면은 정말 저는 뿌듯할 것 같고요. 요거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설해드렸던 거 혹시 놓쳤던 부분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다시 리뷰하는 거 잊지 마시고 형광펜 리뷰 잊지 않고 계시죠? 그거 진행하시고 나서 요 지금 문제 풀었던 건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